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10월 15일 화요일 방송이고요.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권다임. 네, 오셨군요. 네, 돌아오셨군요. 어떻게 마이크 빼고 나가나요? 저 굉장히 오늘 안 오실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네. 자, 과연 이 권다영 앵커와 함께 앞으로도 저희 미주라에서 함께 할 수 있을지 저는 기대를 좀 해보는 바고요. 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와 우리 증시 함께 보셨을 텐데 네. 분위기가 좀 좋았을까요?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수급의 쏠림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 또 바이오입니다. 또 알테오젠을 필두로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간밤에 우리가 봤을 때 반도체주들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도 칩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단으로 조금 살펴볼까요? 바로 들어갑니까? 네, 바로 좋습니다. 갈까요? 아니 뭐 좀 댓글 좀 볼까요? 일단 모두 안녕 지금 외쳐주시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축구 끝나고 다 오셨군요. 아, 축구 끝났나요? 네, 축구 끝났습니다. 아, 이기고 끝난 네, 걸로. 3대 1로 승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승전보를 함께 들으면서 네. 미주로 함께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은 일단은 자, 오늘 아시아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권다영 앵커가 또 전문가다 보니까 네. 한마디 좀 들어봐야겠죠.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네, 일단 일본 증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0.87%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면 장중에 정말 오랜만에 4만 엔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3개월 만에 4만 선을 회복했다라고 오. 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이 반응을 받아냈고요. 네. 니케이 지수 살펴보시면 고가가 4만 엔대. 였고 이걸 지켜내지는 못했어요. 39,000엔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칩 관련된 종목들, 도쿄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4%대 강세 보였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은행주들이 좋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여기에 소프트뱅크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외에 또 상해종합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해종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 지수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중국 지수 살펴보시면 상해종합지수가 2.5%로 거의 저가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참 묘한 자리에서 끝났어요. 어떤 자리인가요? 3,20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이 남았군요. 네, 1이 남았습니다. 이게 3,200선을 깨고 나가게 되면 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와 있는데요. 하락세 나왔고요. 특히나 그동안 정책 수혜가 기대됐던 종목들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국영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방산주. 네, 방산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타이완과의 관계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야기 나왔고 또 뭐 사드 배치한다 하면서 미국에서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3%가량 상승해줬고요. SK하이닉스가 2.8% 올라줬습니다. 역시나 HBM이 12월치 다 완판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고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마감하고 나서 뭐 포드와 함께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강세,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바이오가 강했다. 네.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합니다. 알테오젠이 또다시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라줬고 사실 HLB가 이 폐암 신약이 FDA에서 등급 2로 분류가 됐어요. 이러면 사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좀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반등을 주면서 오늘 5%대 강세 보여줬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제 임상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뭐 ADC라던가
이제 그 면역 항암제 뭐 요런 신약 항암제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마격에 있는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였어요. 사료 우크라이나 관련이죠? 네, 곡창지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잘 알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워낙 유럽 지역 내에서 대규모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뭐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선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선주는 엉덩이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굉장히 사이클이 가늘고 길게 가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가 수주가 아니다. 계속해서 실적 좋을 거다라는 분석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친환경으로 시장이 흘러가잖아요. 친환경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 관련된 그런 기술은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의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한화 엔진 같은 종목들이 6%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는 뭐 한강 관련주 네, 오늘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니까 제가 낮에 네. 방송 시간에 있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들을 다 머리에 속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저 코스피 투자를 거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한 지가 한 13, 14년 돼서 네. 어떤 종목이 막 대세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항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역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얘기도 했고요. 우리 증시 얘기도 했으니까 이제 미국 증시 얘기로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3대 지수 프리마켓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자, S&P 500의 선물 퓨처스는 0.04%, 자,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의 퓨처스는 0.03%, 다우가 0.1%가량 빠진 채 프리마켓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다우가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43,000선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43,000을 터치한 적은 있는데 올라가서 끝난 적은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터치를 하고 끝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 상황에서 오늘은 프리마켓 0.1% 빠지고 있고요. S&P 500이 아마 어제의 사상 최고가가 네. 45번째인가 6번째인가 이제는 46번째였을 네, 거예요. 이 세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약간 워낙에 민감할 많은 정도. 그러니까 46번째니까 지금 10월이니까 그냥 한 달에 뭐 주당 한 번씩 그냥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6,000선까지 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UBS에서는요 올해 연말 수치를요 5,850까지 내다봤는데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5,900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프리마켓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가 조금 빠진 상태로 진행을 본장 개장 기다리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0.01% 이렇기 아이고. 때문에 지금 그냥 완전 보합세에서 개장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자, 오일 가격이 지금 사실 좀 문제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장중에 69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왔습니다. 터치를 했는데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 꽂았다가 그렇죠? 네, 네. 70.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아리까리 하긴 한데 아무튼 69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오늘 내려갔다 왔습니다. 69.7달러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러네요. 현재는 70달러 중반 중후반에서 움직이네요. 현재는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4.2% 빠지고 있는데 서부텍사스 원유가 70달러 밑으로 빠진 것이 사실은 좀 됐습니다. 보통은 71달러, 2달러 선에서 움직이면서 중국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한 3, 4달러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현재는 70달러 선에서 배럴당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봄직하다. 왜냐하면 이 중동 상황이 아니고 네. 이것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펙에서 수요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지금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된 관련주들도 빠지고 있죠. 쉐브론 그다음에 엑슨모빌 둘 다 지금 2%. 시간 외거래에서 빠지는 모습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0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시아 증시와 미국장, 프리장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 키워드까지 네. 함께하고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EV라는 글자를 한번 크게 한번 잡아봤는데, 네. 자,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이 판매량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켈리 블루북이라는 그런 준거가 되는 그런 네. 기관이 있습니다. 켈리 블루북,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판매량이 어떻게 잘 나오면 켈리 블루북을 인용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오늘 미국에서 드디어 캐즘이 해제되고 있다? 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판매량이 반등을 했고, 그래서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뭘까 턴어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EV를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습니다. 실적 지금. 발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뭐 유럽에서는 에릭손이 나왔고요. 네. 또 시티그룹. 유나이티드 헬스, 월그린스, 부츠 뭐 이렇게 오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실적 발표를 모든 기업을 다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할 정도거든요. 네. 한번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레노보라는 글자가 있는데, 네. 레노보는 중국계 대만 기업 아닌가요? 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엄청난 행사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IT, 이 AI 관련된 모든 중요한 CEO들이 네. 한 자리에 다 모이는 행사가 오늘 열리니까요. 네. 새벽 시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AMD와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첨단 칩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또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볼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장세, 어제는 휴일인 곳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거래량이 낮았지만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거든요. 네. 함께 달려보시죠. 네. 자, 1부에서 만나는 전문가는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인데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장이 뭐 사실 뭐 장 초반에 어제 콜럼버스데이 이어서 뭐 거래량은 좀 낮았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디어 같은 주가는 막 폭등하고 여러모로 조금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그런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일단 어제장 랩업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어제는 특별히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젠슨 CEO가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추론 시장이 자신의 매출의 한 40% 정도가 차지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오픈 AI 5억 원 이후로 이 추론 시장이 그 젠슨왕은 빌리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수십억 배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주가의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오펙의 어떤 보고서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이나 원전 시설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졌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좀 원유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IAEA에서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오펙, IAEA, 이스라엘 이 세 가지 사태가 동시에 터지면서 주가가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에서 이제 원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타격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우리 시간으로 낮 시간에 나왔었는데, 그런 바람에 상당히 원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댓글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굉장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좀 있는데, 뭐 좀 장난 삼아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등산이나 좀 트레일 러닝 같은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 장기전을 요하는 그러니까요. 역시 투자자다운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김준형 연구원과 알아볼 장표에서는요, 역시 김준형 연구원이 제가 약간 별명을 붙여드린 게 있어요. 뭘까요? 약간 강세론자가 아닌가라는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해드렸었는데, 오늘 내용 자체가 강세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소식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풍미와 같은 그런 그럼에도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실 이 강세장 현재 이제 2022년 10월부터 이제 강세장이 시작해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2년 차가 끝나고 이제 다시 3년 차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3년 차 같은 경우는 좀 강세장이 앱 중에서는 좀 좋지 않은 강세장으로 불리는데요. 그것이 이제 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바로 이 표, 현재 제가 지금 준비한 이 표가 S&P 500 지수에서 좀 이런 강세장 기간 동안 연간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표를 보면 강세장이 끝나고 가장 많이 좀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시점이 바로 이 3년차 강세장인데요. 3년차 같은 경우 중간 수익률이 5.2%로 이제 굉장히 긴 강세장이 있었던 이 10년차, 11년간의 강세장이 있었던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3년차가 가장 강세장 중에서는 수익률이 좋지 않고 또 가장 많이 강세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약세장으로 전환됐던 시기가 바로 이 3년차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표를 함께 보면은 3년차가 또 좀 더 안 좋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3년차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1년간 5% 이상 하락한 횟수가 최대 3회고 평균적으로 첫 번째로 하락했을 때는 9% 하락, 두 번째는 23% 하락, 세 번째로는 평균 6% 하락하며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고 또한 이제 모든 강세장 3년차에서는 모두 이제 5% 이락이 한 번 정도는 발생했고 또한 최대로 많이 하락했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번이 있었던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하락했을 때 특히 두 번째에 많이 하락했고 그 중에서도 크게 하락하면 최대한 48%까지 좀 하락하는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3년차라는 점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통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표는 이 파란색 표는 이제 강세장과 파란색이 강세장이고 회색이 약세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세장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강세장은 더 길고 약세장은 더 짧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또 현재 강세장이 이제 2년 이상 강세장이 있었던 경우 평균적으로 5년, 평균적으로 이제 5.5년간 상승을 하고 주가 같은 경우도 평균 180% 상승하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60% 상승하고 강세장이 이제 막 3년차에 들어든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좀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어제도 이제 미주라에서 일부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연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금리를 좀 소폭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연준의 좀 금리가 성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불분명하고 또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낮추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전하며 이제 물가도 잡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위해 그런 금리 인하 의사를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발언을 하고 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경제 지표와 고용 지표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조금 윌러 이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좀 9월 금리 인하 시보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에 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또 노동에 관해서는 다행히 조금 수요와 공급을 이뤘다라는 근거를 찾았는데 그 근거는 일자리 창출은 증가했지만 일자리 수나 체중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것 같다라며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적인 이슈와 관계없이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달성하고 실업률 또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의도한 대로 중립금리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이거나 2%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이 대폭 하락하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중립금리로 이동하겠다라고 해서 금리로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이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 좀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예상치 못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일시 중지하겠다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좋지 않은 워스트 시나리오를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봤고 또한 연준 위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발언에 좀 맞춰서 이제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이러한 좀 재밌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박을 하지 마라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즉 반드시 이제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 인하를 건너뛸 것이라고 베팅하지 말라고 전했냐면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9월 노동조사에 대한 낮은 응답률로 인해서 결국 9월의 노동수치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 모기지 금리가 백업되고 자본 지출이 부진한 가운데 현재 주택 심리마저도 약하다.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 이번으로 인해서 결국 연준이 최종적으로 정책 금리 결정을 할 11월 7일 이전에 나올 10월 일자리 보고서는 분명히 좀 약하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약한 상황에서 투자 지출이 감소하는 이런 실질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며 이제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파이퍼 샌들러가 이제 S&P 500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내놨는데 일단은 앞에서는 이제 매크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과연 주가 전망, 그러니까 지수 전망은 올해 말은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오늘 보니까 예전에 모간 스탠리에서는 뭐 5,600 얘기했다가 5,000, 6,000 얘기했다가 뭐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UBS에서도 상향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파이퍼 샌들러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이퍼 샌들러는 현재 자신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주당 순익 모멘텀 기준이 조금 기존보다 자신의 그 공정 가치 비율에 따랐을 때 한 8% 정도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배수는 금리, 그다음 신용 스프레드, 지수 구성 이 세 가지의 변수로 만들어지고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금리나 고용, 인플레이션과 같은 공포 촉매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식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8% 오버밸류 되었다고 해서 약세를 보일 이유는 없다. 즉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은 10년 후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몇 개월 혹은 몇 분기 단위에서는 이제 특별히 유용하지는 않다라고 전하며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주당 순이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주식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따랐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 시점에조차도 결국 주당 순이익 모멘텀이 강한 좀 성장주에게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당 순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높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좀 소식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현재 퍼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제 2022년 대비해서는 2022년 당시에는 이제 S&P 500 평균보다 2배가 높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여전히 시장에서 대부분의 월가는 적극 매수를 현재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증시가 굉장히 특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이런 젠슨 황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굉장히 중요했던 발언에 굉장히 약간 일종의 재를 뿌렸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미국의 AI 칩 판매 제한 고려 소식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출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상한제는 좀 중동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이런 상한제를 하게 된 원인으로는 중동 국가를 통해서 중국으로 좀 우회 수출을 우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는 등 특히 중동 국가는 적극적으로 AI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와 AMD 모두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있었던 좀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를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출, EPS 모두 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자 마진이 3% 감소했는데 펀드와 같은 다른 투자 자산에 가야 할 자금과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예금 이자를 많이 주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신용 손실 충당금도 현재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했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이제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골드만삭스 역시도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EPS 예상치가 주당 7.31달러였는데 주당 8.4달러의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 손실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의료 손실률이라는 거는 들어온 보험료 대비 청구액에 얼마나 청구를 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의료비를 줬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줬고, 또 연간 가이던스 역시 하향했고,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이제 현재 이런 정부 보조금 지급액이 감소했다라는 발언과 함께,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현재 시간에서 주가가 8%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펙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수요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희도 전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더 깔끔할 것 같아서요. 좀 부탁을 드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펙은 이제 2024년과 이 왼쪽에 보이시는 표가 현재 이제 오펙이 생각하고 있는 수요 전망치인데요. 2024년, 2025년 모두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년의 경우 석유 수요가 하루당 원래 203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하루당 193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며 그 증가폭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하향 전망은 이제 3번 연속으로 전망을 낮춘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낮추게 된 원인은 바로 이제 중국이 석유 수입 감소 때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 현재 5개월 연속으로 석유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좀 석유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중국은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대비 이미 3%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고, 또한 이 오펙은 중국의 이런 수입 성장 예측조차도 기존에 이제 65만 배럴에서 하루당 이제 58만 배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중국의 원유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첫 번째로 전기차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들이 석유를 좀 덜 쓰게 되고, 또 디젤 연료를 LNG로 대체하는 모습, 그리고 건설 부문의 둔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중국이 원유 수입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IAEA조차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좀 하향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습니다. 가 둔화될 것이라고 했고요. 12월부터는 오펙 플러스 전체적으로 이제 증산을 할 가능성 계획을 좀 내놨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재 국제 유가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준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 자, 우리 채팅창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까지 해주셔갖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속 시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왜 실적은 괜찮았는데 지금 프리마켓 상황에서 왜 빠지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의료 지출률 뭐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요. 뭐 보험료가 들어온 거에서 얼마나 이거 보상으로 나갔는지 그것도 있고 올해 연간 EPS 가이던스를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간 10시 2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장 시작하기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은 프리마켓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섹터별로 조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애플이 1% 정도 오르고 있는 프리장이고요. 테슬라가 네. 그래도 오늘 어제 이어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브로드컴, AMD 전체적으로 좀 오늘은 빨간색으로 좀 네. 물들었는데 그 미국의 조금 전에 이제 수출 제한 김연구원님께서 갑자기 등장을 한번 네. 하셨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자 엔비디아, AMD, 퀄컴, 에브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 오늘은 마이크론 다 빠지는 네. 반도체 섹터인데 네. 뭐 채팅창에서는 반도체 줄을 좀 살려면 빠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그래서 다른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등장하셨던 우리 연구원님의 모습에 모두 깜짝 놀란 분위기인데 일단은 오늘 프리장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지금 굉장히 붉게 물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그 하락 수요 그리고 중동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하락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적 발표에 있었던 존슨앤존슨까지 빨간색인데요. 지금 장 곧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오늘 10월 15일장이죠? 네. 화요일 본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실상 오늘부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그렇죠.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것 그리고 좀 빠질 것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장하자마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8% 하락하면서 좀 어이구. 짙은 빨간불을 보이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빠지는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네. 자, 어떤 실적을 내놨는지 잠깐 같이 볼까요? 네. 네, 지금 화면을 바꿔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나이티드 헬스가 사실 EPS 예측치가 7.02달러인데 7.15달러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가이던스 하향이라든지 뭐 예.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까지만 해도 이제 9%고 지금 본장 들어와서도 8% 이상 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매출과 EPS를 일단 3분기에 냈는데 네. 자, 시장 가이던스를 올해 전망 가이던스가 하향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빠지나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이럴 있습니다. 네, 쓰고 싶은 기적의 선반영. 아, 기적의 선반요? 네. 좀 약간 과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섹터도 있잖아요. 지금 네. 짙은 초록색이 보이는 예. 금융주, 파이낸셜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나온 실적 화면 보시면요. EPS 포캐스트보다 자, 높게 나왔고요. 네. 레브뉴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왔는데 이 이후에 나왔던 어닝콜에서 지금 EPS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의료비 그러니까 보험비에서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상향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전망에 좀 비용으로서 좀 전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의료 사업을 하는 부문과 보험 사업을 하는 부문이 붙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솔루션 회사이기면서 보험사라서 네. 약간 이 부문별로의 실적이 판이하다 이런 것도 확인을 좀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유나이티드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실적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쭉 살펴. 오늘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까요? 오늘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띄워놨는데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그룹 지금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셨던 존슨앤존슨도 실적을 발표했고 전반적인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좋은 분위기가 현재 주가도 반영이 되고 있죠. 금융주가 오늘 굉장히 좀 뭐랄까 실적 자체로는 호실적을 많이 내놓았고 네. 특히 주요 언론사에서는 골드만삭스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워낙에 네. 이제 은행, 증권가, 뭐 IB 통틀어서 이제 이름을 내놓으라 그러면 골드만삭스 딱 내놓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골드만삭스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골드만삭스의 실적에 관한 이야기 바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부터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 화면에는 지금 떠 있지는 않군요. 오늘 약간 제가 헛발질을 하는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주들 지금 시세 바로바로 체크를 해 보면요, 모건 스탠리가 1.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1.6%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금 더 상승세가 크네요. 2%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주당 EPS 예측치가 0.76달러였는데 0.81 나오면서 역시나 상회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 쪽에서 보시면 예측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컨센이 1.3달러 EPS 기준으로 나왔었는데 1.5달러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파이낸셜 섹터가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좀 올랐던 비자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 나오고 있네요. 비자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어제도 막판에 비자를 한번 보고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주주이신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아닙니다. 자, 오늘 시장에 굉장히 화두였던 주식 하나가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로부터 뭐랄까 칩 앤 사이언스 액트, 그러니까 반도체 칩과 과학과 관련된 보조금의 대상이 된 회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울프스피드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울프스피드 오늘 현재 37% 상승하는 오, 네. 장 초반 37% 압도적인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울프스피드가 36, 37%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네. 일단 울프스피드 관련된 장표를 제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떤 네. 뉴스가 있었는지 외신을 통해서 잠깐 보자면요. 일단 미국에서 이 울프스피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이낸싱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울프스피드는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가 실리콘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카본을 입혀갖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그런 물질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네. 이게 어디 쓰인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네. 바꾸고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의 반도체 칩인데요. 네. 예, 미국에서 이러한 반도체, 특히 전기차라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첨단 칩의 수출을 네. 굉장히 극도로 자제하고 있고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법안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수혜자로 이 울프스피드가 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7억 5천만 달러의 미국 상무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통한 EV 전기차 칩셋의 확장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생력을 기르는 측면에서 상당히 미국 투자자분들이 환영하고 있다. 현재 3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울프스피드 이런 종목이 있군요, 미국에 네. 역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종목들. 확실히 이제 미국의 전기차,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칩셋 같은 경우에는 뭐 엉덩이가 무겁더라도 한번 뭐가 이제 펌핑이 되면 탁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그런 맛이 좀 있기 네. 때문에 확실히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또 함부로 여기다가 이제 인버스 걸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뭐 안 되면 안 되는 건 그쵸. 아닌데, 그치. 알겠죠. 위험하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랑 이제 하시다가 이제 채팅창 남기시다가 음. 급격한 화가 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갑자기 화가 나실 수 있으니까요. 아, 네.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쉽지 상승폭을 줄이고 않습니다. 있거든요. 그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지 1분이 채 안 됐는데 2%가 빠졌기 때문에 네. 물론 여전히 34%대입니다만 네.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하셔라. 네. 이제 오늘 약간 판이 좀 어지러운 울프스피드의 주식이 될 테니까 열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네. 또- 오늘 테슬라 관련돼서 테슬라의 직접적인 소식은 나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뉴스가 있으면서 뭐 매수를 하라 이런 쪽이지 뭐 이거를 비중을 확대하거나 뭐 이게 전망이 촉망되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오늘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미국에서 발표된 캘리 블루북이라는 미국 자동차 판매량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네. 테슬라가 굉장히 특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지난 3분기에 선전을 했다 이런 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뉴스 먼저 장표 보기 전에 일단 오늘 1부에서는 뉴스 원어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EV 세일 인 US 올랐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캘리 블루북의 이 사이버 트럭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10만 달러 이상 가는 차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한 3천 이상 가는 차들인데 비싼 차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히트를 쳐서 3분기에만 16만 대 이상 팔렸다. 네. 미국에 역시 부자분들이 많은 걸로 천조국은 천조국이다. 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한번 이 지표로 한번 짧게 보시면요. 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고요. 일단은 전기차의 하락세가 이제 턴오버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점프는 됐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가 성장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자동차 업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탈 EV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에만 상승률을 보시면은 리스 부문에서는 42%나 늘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장표는 테슬라의 점유율입니다. 테슬라가 네. 점유율이 조금씩 2분기부터 50% 밑으로는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판매량 자체는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다 같이 조금씩 더 많이 만들고 있고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점유율은 5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브랜드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테슬라가 압도적인 숫자죠. EV만 파는 거니까 네. 지금 다른 회사는 잘 팔아야 19,000대, 2만 대, 포드가 23,000대 팔았군요.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 15,000대 팔았는데 테슬라가 16만 대 네.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이번에 사이버 트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그런 모양인데 16만 대가 아니고 사이버 트럭 16,000대 네. 그런데 모델 3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전분기에 줄었었는데 모델 3가 신모델이 나왔거든요. 네. 모델 3가 하일랜더라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진 오. 신모델이 나와서 모델 3 나온 지도 지금 거의 엄청 꽤 오래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뀔 때가 됐었는데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10% 가량 뛰었고요. 네. 모델 Y가 조금 줄었습니다. 9% 빠졌어요. 그리고 그 빠진 것을 이제 사이버 트럭이 더 높게 채워주면서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인기 수요를 한번 9월 판매량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사이버 트럭이 이제 S와 X 요게 다 1억짜리 차들이거든요. 네. 이 수요를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S와 X 판매량은 3분기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토탈 이 켈리 블루북이 의미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분기당 11% 성장을 했다. 오. 미국 시장에서 EV 전기차 판매량이 네. 성장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번에 나온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카니님께서 16만과 1.6만은 많이 차이 나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전체 테슬라가 토탈에서 16만이라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네. 사이버 트럭을 16만이라고 16만이 팔렸으면 세상이 난리가 났겠죠. 자, 네, 죄송하다는 테슬라가- 말씀드리면서 네.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정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네, 믿고요. 저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께 많은 폐를 끼치면서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틀렸다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저희가 정정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증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시장 뉴스를 보면서 중계. 뭔가 중계 정말 네. 말 그대로 캐스팅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저희는 네. 보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1.68% 오르면서 지금 장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게 끌고 가고 있고요. 지금 좀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윌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거든요.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인데 10%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지금 체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네, 윌그린스 부츠 네. 얼라이언스. 원래 윌그린스와 부츠라는 부츠가. 회사가 있었는데 합쳐서 얼라이언스를 해서 네. 윌그린스 부츠 부츠 얼라이언스가 얼라이언스. 된 회사죠. 네. 실적 발표를 이제 대형 금융주들과 함께 낑겨서 했어요. 네. 실적이 호조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뭘 발표했냐면 CEO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CEO가 앞으로 1,200개의 점포 정리를 좀 하겠다라면서 네. 비용을 삭감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네. 향후에 비용이 좀 줄겠죠. 그러면서 이익은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서 지금 실적 호조와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재 네. 주가가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왜 웃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뭐 다영 앵커님 목소리가 녹는다고 너무 정말요?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나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1부도 슬슬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빠르네요. 네, 1부에서 해야 될 것들을 빠르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가자님이 계좌가 녹는다라는 아. 말씀드리시는데 네. 유나이티드 헬스에 투자하신 거 아니겠죠? 네, 지금 9%대 낙폭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네. 애플이 2%까지 상승폭을 키우네요. 네. 네. 애플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방송 직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뉴욕에서 맞습니다. 측정되는 뉴욕의 제조업을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뉴욕의 200개의 제조업 업체에 대해서 상태, 현재 상황을 좀 확인하는 지수인데 조금 전에 나왔죠. 저희 네. 깜짝 놀랐죠. 네. 네, 마이너스 10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시장 예상치 3.4였는데요. 마이너스 네. 11.9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0 이하면 업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11.9 마이너스로 찍었기 때문에 10월 제조업 9월도 아니고 네. 그러면 연방 금리가 내려간 이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가 업황이 지금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 생각이에요. 네. 한번 보면서 이 부문별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오늘 어떤 이슈가 좀 준비되어 있는지 네. 함께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오늘도 총재분들, 이사분들의 발언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데일리 총재, 쿠글러 총재 투표권이 모두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늘 밤 0시 30분 새벽 2시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수입 물가가 나옵니다. 발표가 수입 됩니다. 물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 나오고 또 유럽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그래서 뭐 오늘부터는 실적 발표에다가 지금 뭐 수입 바쁩니다. 물가 별 2스타짜리 유로존 금리 결정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나오죠. 네. 지난주에 튀었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목요일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에는 3대 지수가 마감한 오른 채로 마감이 됐었는데 네.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일지 저희와 함께 새벽 2시 4부까지 함께 하시고요. 끝까지 저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10월 15일 방송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잠시 후에 만나요.